지금 대한민국 트로트판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이자 가장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은 단연 빈에서 양입니다. 현역가왕 3회 무대가 거듭될수록 우리는 한 어린 천재의 등장을 넘어 그를 둘러싼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감정적인 논쟁을 잠시 내려놓고 냉정하게 숫자가 말하는 진실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빈에서 양이 예심에서 부른 연정이라는 무대 하나가 유튜브에서만 무려 89만 회를 넘겼고 여러 채널을 합산하면 이미 130만 회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좋아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수준이 아닙니다. 같은 회차에 출연한 다른 참가자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빈에서라는 이름, 석자만 압도적으로 튀어 오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1대1 데스매치 무대였던 모녀 기타 역시 50만 회에 육박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그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번 시즌이 결코 평범한 트로트 경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현역가왕 3는 다양한 장르가 뒤섞여 있고 연출은 더욱 세졌으며 자극적인 스토리텔링이 넘쳐나는 판입니다. 이런 복잡한 설정들 속에서 빈에서 양은 오로지 정통 트로트라는 무기 하나로 대중의 가장 많은 선택과 클릭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대중이 빈에서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제작진이 만들어낸 자극적인 설정이나 논란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부르는 노래 그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끊임없이 소비되게 만드는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남은 25명의 참가자 중 가장 많이 본 무대와 가장 많이 공유된 무대, 그리고 대중의 반응이 가장 빠르게 응집된 참가자는 단연 빈에서입니다. 결승 진출이나 상위권 진입이 당연시되는 분위기는 결코 팬들의 맹목적인 기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숫자가 증명하고 대중의 흐름이 확인해준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정도의 압도적인 성과라면 심사석에서 찬사만 쏟아져야 정상일 텐데 현실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빈에서 양의 무대가 끝나면 심사위원들의 평가에서는 계속해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습니다. 너무 잘해서 문제라는 말이나 이미 완성형이라서 위험하다는 식의 논리가 등장하면서 시청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그 심사평들이 공정한 기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 어린 천재를 흔들기 위한 또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빈에서 양의 기교는 대중에게는 감동의 약이었지만 심사위원들에게는 도구로 취급받고 있는 이 기묘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논란의 실체를 더욱 깊이 파헤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은 이미 답을 줬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왜 오직 심사석과 제작진만이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지 그 내막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빈에서라는 참가자가 보여주는 정통 트로트의 힘은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가 무대 위에서 구사하는 꺾기와 식임새, 그리고 호흡은 웬만한 성인 기성 가수들보다 더 교과서적이고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완벽함이 오히려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독이 되고 있다는 주장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오디션은 본래 최고의 실력자를 뽑는 자리이지 부족한 사람을 억지로 키워내는 성장 드라마가 주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훈이 마스터와 주현미 마스터 같은 트로트계의 대선배들이 빈에서 양에게 던지는 조언은 칭찬보다는 경고에 가까워 보입니다. 아이답게 불렀으면 좋겠다거나 말하듯이 불러야 한다는 평가. 그리고 여기서 더 가면 오버라는 말들은 시청자들에게 큰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것이 어떻게 오버가 될 수 있으며 완성된 실력이 어떻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심사 기준이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관대하게 적용되면서 편파 판정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빈에서 양과 자주 비교되는 이수연 양의 경우를 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수연 양이 예심에서 도라지꽃을 불렀을 때 정훈이 마스터는 눈물을 흘리며 즉시 버튼을 눌렀고 왜 이런 손녀가 없나 싶었다는 감성적인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순수함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심사보다는 감탄에 가까운 멘트를 쏟아낸 것과 비교하면 빈에서 양을 향한 날 선지적들은 더욱 대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어린 참가자이고 같은 정통 트로트를 지향하며 감정 표현에 있어서도 우열을 가리기 힘든 실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는 응원의 메시지를 다른 한쪽에는 멈추라는 경고를 보내는 상황은 결코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이수연은 키워주고 빈에서는 눌러버리려 한다는 분노 섞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팬들의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제작진과 심사위원들이 설정한 캐릭터 나누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입니다. 빈에서라는 압도적인 실력자가 프로그램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억지로 흠집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방송 전부터 흘러나온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식의 충격적인 혹평 보도는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합니다. 대중은 노래 자체를 소비하고 있는데 제작진은 자꾸만 자극적인 프레임을 씌워 이 어린 가수를 논란의 한가운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시청률에 쫓기는 오디션판의 생태계가 한 참가자의 순수한 재능을 어떻게 훼손하고 소비하는지를 우리는 지금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보여주는 빈에서의 가치는 이미 확고합니다. 130만 회라는 조회수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그녀의 무대가 가장 많이 공유되고 회자된다는 사실은 그녀가 이미 대중의 마음속 우승자임을 증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숫자의 이면에 감춰진 심사석의 모순과 제작진의 비겁한 연출 전략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 합니다. 현역가왕 3회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심사위원들의 엇갈린 평가는 이제 단순한 조언을 넘어 시청자들 사이에서 심각한 공정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통 트로트의 상징이라 불리는 정훈이와 주현미 마스터가 빈에서 양을 대하는 태도는 이수연 양과 비교했을 때 확연한 온도차를 보입니다. 이수연 양은 예심에서 도라지꽃을 불러 첫 올인정을 받았으며 정훈이 마스터로부터 이런 손녀가 없나 싶었다는 감성적인 극찬을 이끌어냈습니다. 정훈이 마스터는 이수연 양의 노래를 듣고 눈물이 나서 바로 버튼을 눌렀다고 고백하며 순수함과 어린아이의 감정 표현을 높게 평가했고 앞으로 크게 될 가수라는 덕담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수연 양에게 씌워진 이미지는 누가 보아도 명확한 성장형 그리고 순수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10대이자 같은 정통 트로트를 지향하며 심지어 대중적 조회수에서는 이수연 양을 압도하는 빈에서 양에게 돌아온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마스터들은 빈에서 양을 향해 아이답게 불렀으면 좋겠다거나 말하듯 불러야 한다는 식의 지적을 쏟아냈으며 여기서 더 가면 오버라는 경고성 멘트까지 덧붙였습니다. 주현미 마스터 역시 빈에서 양의 기교가 이미 최고점이지만 더하면 느끼해질 수 있다며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시청자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순수하다는 이유로 칭찬을 받는데 왜 다른 한쪽에서는 아이답게라는 말이 지적으로 쓰이는 것인지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정통 트로트 장르를 부르는 어린 참가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수연에게는 감동이라는 사사를, 빈에서에게는 기교가 과하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이수연은 제작진이 키워주는 성장형 캐릭터로 설정된 반면 빈에서는 이미 완성형이라서 오히려 제작진에 의해 눌리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노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참가자에게 부여된 캐릭터에 맞춰 심사평을 조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편파성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물론 마스터들의 조언이 기술적으로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방향성이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수연에게는 지금 그대로 더 가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준 반면 빈에서에게는 여기서 멈추라는 경고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누가 더 노래를 잘하느냐의 문제를 넘어 누구에게 어떤 서사를 씌워 시청률에 이용할 것인가라는 제작진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빈에서 양의 기교가 이미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감점 요인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실력이 부족한 참가자를 키우는 방식에는 익숙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이미 완성된 천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결국 이러한 엇갈린 심사는 빈예서 양 개인의 실력 문제가 아니라 오디션판 전체가 가진 고질적인 서사 중심주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시청자들은 이제 마스터들의 입에서 나오는 심사평이 공정한 잣대인지 아니면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른 연출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불신은 프로그램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어린 참가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심사위원들의 브레이크가 단순히 무대 위의 즉흥적인 반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빈에서 양을 둘러싼 논쟁은 이미 무대 밖에서부터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방송 전부터 흘러나온 발전 가능성 제로라는 자극적인 보도자료는 그녀의 실력을 깎아내리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었는지 의심케 합니다. 실제로 무대 위에서 빈에서 양은 434점이라는 압도적인 점수로 상대였던 김태현 양을 누르고 마스터들의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방송 전 홍보 단계에서는 마치 그녀가 혹평을 받고 탈락 위기에 처한 것처럼 묘사되었습니다. 이는 제작진이 시청률을 위해 의도적으로 혹평 프레임을 만들어냈음을 시사합니다. 이수연 양에게는 감동의 서사를 부여하고 빈에서 양에게는 논란의 서사를 부여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긴장감을 유지하려는 얄팍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출 방식은 정당한 노력을 통해 실력을 입증한 참가자를 시청률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잘해도 까인다거나 완성형이면 오히려 불리하다는 인식이 시청자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오디션의 본질인 실력 경쟁의 설득력은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빈에서 양의 기교 논란은 사실 그녀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를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에만 몰두하는 제작진과 그 흐름에 동조하는 일부 심사위원들의 문제입니다. 이수연과 빈에서라는 두 어린 인재를 서로 다른 잣대로 평가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작태는 결국 트로트 오디션판 전체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노래 그 자체를 평가하는 공정한 심사를 원합니다. 캐릭터를 나누고 서사를 조작하여 시청자를 기만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빈에서 양이 보여준 압도적인 무대와 그에 따른 대중의 폭발적인 반응은 그 어떤 억지스러운 심사평이나 자극적인 연출보다 더 강력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제작진과 마스터들은 자신들이 세운 편협한 기준을 내려놓고 대중이 열광하는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현역가왕 3회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제작진의 행태를 들여다보면 시청자로서 경악을 금치 못할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장 충격적인 실체는 방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대중의 심리를 조작하려 했던 제작진의 치밀하고도 자극적인 홍보 전략에서 드러납니다. 제작진은 본방송 송출 전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빈에서 양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식의 문구를 배포하며 커뮤니티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한 문장은 단순히 한 참가자에 대한 평가를 넘어 빈에서 흔들기 또는 탈락 복선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본 본방송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빈에서 양은 404점이라는 압도적인 점수를 기록하며 116점에 그친 김태현 양을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선택 또한
대부분 빈에서 양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는 제작진이 배포한 혹평 예고가 실제 무대 내용과는 전혀 상충하는 명백한 어그로성 홍보였음을 증명합니다. 결국 제작진은 빈에서라는 압도적인 실력과 화제성을 가진 어린 가수를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시청률을 낳기 위한 미끼로 소모했습니다. 보도자료로는 혹평을 쏟아내 시청자들의 분노와 궁금증을 유발하고 정작 방송에서는 그 발언이 나오지도 않거나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은 시청자를 향한 기만 행위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시기 방영된 다른 트로트 오디션에서도 유명 참가자를 앞세워 대대적으로 홍보해놓고 실제 방송에서는 무대를 통편집하거나 존재감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드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는 요즘 오디션판이 노래 실력보다 기사 문구가 더 세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작진의 이러한 의도는 단순히 자극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참가자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입니다. 빈에서 양은 이미 유튜브 조회수 130만 회를 돌파하며 대중에 의해 그 가치가 증명된 가수입니다. 그런데도 왜 굳이 발전 가능성 없다는 극단적인 프레임이 필요했을까요? 그 답은 시청률에 쫓기는 제작진의 조급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역가왕 3를 포함한 최근 트로트 오디션들의 시청률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몰입도는 줄어드는데 자극은 더 강해져야 하니 제작진은 빈에서라는 완성형 가수에게 억지스러운 서사를 씌워 논란을 제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빈에서는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 연출의 한가운데 서 있는 소모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잘해도 까인다는 인식이 심어지는 순간 오디션 프로그램이 갖는 최소한의 공정성과 설득력은 무너집니다. 시청자들은 이제 가수의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제작진의 불순한 의도를 먼저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연출 방식은 단기적으로 클릭 유도에는 성공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프로그램의 수명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빈에서 양이 혹평을 이겨낸 가수로 묘사되는 것 자체가 제작진이 만들어낸 허구의 프레임일 뿐, 그녀는 이미 혹평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성된 예술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은 다음 무대에서도 그녀를 시험대에 올리며 또 다른 논란을 소비하려 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어린 천재가 제작진의 얄팍한 상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노래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무대 위의 진실은 점수나 기사가 아니라 오직 노래를 듣는 대중의 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제작진은 또한 예고편을 통해 유명 참가자들의 탈락 위기를 강조하며 시청률을 견인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홍자, 김태현, 강혜연 같은 실력파 가수들의 명패를 비추며 마치 이들이 무더기로 탈락할 것처럼 연출하지만 이 또한 파급력이 큰 참가자들을 끝까지 활용하려는 제작진의 계산된 연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제작진은 네이버 TV와 유튜브 조회수를 실시간으로 집계하며 참가자들의 파급력을 철저히 계산합니다. 조회수가 높은 참가자일수록 프로그램의 생명 연장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쉽게 탈락시킬 리가 없습니다. 특히 빈에서의 라이벌로 설정된 김태현 양의 경우 조회수가 하락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빈에서와의 라이벌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제작진이 끝까지 안고 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이 모든 논란의 실체는 노래의 완성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화제를 뿌릴 수 있을까만 몰두하는 제작진의 비겁한 전략입니다. 참가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작진이 정해준 가이드와 대본에 따라 무대가 연출되고 갈등이 조장되는 현 상황은 트로트 오디션 전성기가 끝나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자극적인 홍보 문구 뒤에 가려진 참가자들의 진심 어린 땀방울을 보아야 합니다. 제작진이 던지는 자극적인 미끼에 현혹되지 않고 빈에서라는 한 가수가 가진 본연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이제 오롯이 시청자들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본질은 원석을 발견하고 그 원석이 다이아몬드로 세공되어가는 과정을 시청자들과 공유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빈예서라는 참가자는 처음부터 이미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나타났습니다. 정통 트로트의 꺾기, 식임새, 호흡에 이르기까지 기성 가수들보다 더 교과서적인 기교를 선보이는 그녀의 무대는 이미 완성형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대한민국의 오디션 시스템은 부족한 사람을 키우는 서사에는 능숙하지만 이미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는 늘 서툴렀습니다. 빈에서 양이 마주한 혹평과 견제는 바로 이러한 시스템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빈에서 양에게 아이답게 불렀으면 좋겠다거나 말하듯이 불러야 한다는 주문을 반복합니다. 이는 완성된 기술력을 갖춘 참가자에게 억지로 성장형이라는 옷을 입히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기교는 이미 최고점이지만 더하면 느끼해질 수 있다는 주현미 마스터의 조언이나 여기서 더 가면 오버라는 경고는 사실 그녀의 실력을 깎아내리기 위한 궁색한 변명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대중은 이미 그녀의 완성된 기교에 열광하고 있으며 조회수라는 숫자로 그 답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석에서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이유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드라마틱한 성장의 서사를 빈예서가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완성된 가수는 오디션판에서 늘 애매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더 크라고 하기엔 이미 크고 멈추라고 하기엔 아직 젊은 그녀의 존재는 제작진에게는 다루기 힘든 난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판은 늘 완성형 가수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하나를 더 증명하라고 강요합니다. 빈에서 양에게 쏟아지는 혹평 프레임은 그녀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인위적인 장애물입니다. 잘해도 까인다거나 완성형이면 오히려 불리하다는 인식은 결국 실력보다 서사를 우선시하는 이 바닥의 부조리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참가자를 가수가 아닌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소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빈에서 양의 기교가 약이 될지 독이 될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녀를 심사의 대상이 아닌 연출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제작진은 그녀의 실력을 인정하기보다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극단적인 문장을 통해 논란을 제조하고 시청률을 견인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어린 천재의 예술적 성장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이미지를 소모하여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유지하려는 얄팍한 상술입니다. 결국 빈에서 논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오디션에서 진짜 노래를 보고 싶은 것일까요? 아니면 제작진이 짜놓은 자극적인 논란을 소비하고 싶은 것일까요? 실력으로 증명된 참가자에게 과하다, 위험하다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이 판이 가진 서사 중심적 사고의 한계일 뿐입니다. 빈에서 양은 혹평을 이겨내야 하는 가수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존중받아야 할 완성된 예술가입니다. 그녀를 다루는 제작진의 서툰 방식은 결국 시청자들의 불신을 낳고 프로그램의 설득력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완성형 가수가 가진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성숙한 오디션 문화를 기대합니다. 억지로 부족함을 찾아내 지적하고 논란을 만들어내는 구태의연한 방식은 이제 대중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빈에서 양이 다음 무대에서 기교를 유지하든 감정을 강조하든 그 선택은 오롯이 그녀의 몫이어야 합니다. 제작진이나 심사위원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색깔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완성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디션 프로그램이 단순한 예능을 넘어 진정한 스타를 배출하는 등용문으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정점에 달하는 순간은 언제나 강력한 라이벌이
서로의 실력을 겨루며 긴장감을 조성할 때입니다. 하지만 최근 현역가왕 3에서 보여주는 제작진의 연출은 이러한 긴장감을 넘어 특정 참가자들을 시청률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빈에서 양과 김태현 양의 라이벌 구도는 제작진이 시청률을 견인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고 자극적으로 판을 짜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두 참가자는 나이도 동갑일 뿐만 아니라 이미 경연 초반부터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며 라이벌 구도를 형성해 왔습니다. 제작진은 이를 놓치지 않고 1대1 현장 지목전에서 김태현 양이 빈에서 양을 콕 집어 대결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기보다 제작진의 상세한 가이드나 대본에 의한 설정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이들의 대결을 통해 엎치락뒤치락하는 시청률 연출을 꾀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참가자들의 실제 파급력을 철저히 계산한 손익분기점이 존재합니다. 제작진은 네이버 TV와 유튜브 조회수를 90% 이상 집계하며 각 참가자가 가진 화제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빈에서 양이 예심에서 부른 연정 무대가 합산 조회수 130만 회를 돌파하며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반면 김태현 양의 최근 조회수는 예심 때에 비해 다소 저조한 600회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이 김태현 양을 쉽게 탈락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빈에서라는 거물급 참가자를 견제하고 대중의 관심을 지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가 현재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생 구조는 참가자들의 순수한 경쟁을 방해하고 제작진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연의 흐름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이수연 양 또한 10대 참가자로서 엄청난 조회수와 정훈이 마스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3파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제작진이 중후반부 녹화 컨셉에 맞춰 어떤 캐릭터를 부각할지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참가자들은 자신의 실력만으로 무대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제작진이 설정한 시청률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이는 장기판의 말과 같은 신세가 된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라이벌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제작진이 점수 공개를 거부하거나 심사 기준을 모호하게 적용하는 등의 불투명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다연 양의 경우처럼 언니를 평가하기 위해 나온 무대의 진정성이 의심받거나 점수를 비공개한 내막에 대해 의혹이 쏟아지는 것도 결국 시청률을 위해 공정성을 희생시킨 결과입니다. 시청자들은 이제 제작진이 누구를 밀어주고 누구를 떨어뜨리려 하는지 그 의도를 무대보다 먼저 읽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빈이에서 김태현, 이수연으로 이어지는 10대 천재들의 대결은 그들의 음악적 역량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제작진이 시청률을 위해 쳐놓은 거대한 그물망이 되었습니다. 실력이 입증된 참가자조차 자극적인 홍보용 문구에 이용당하고 실제 방송 내용과 다른 혹평 프레임에 갇히는 현실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시청률의 노예가 되어 참가자들을 미끼로 소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진정한 실력이 무대 위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대중은 이제 자극적인 편집이 아닌 진심이 담긴 노래를 원하며 제작진의 얄팍한 상술에 더 이상 속지 않을 만큼 영리해졌습니다. 지금 트로트 오디션판은 화려한 조명 뒤에서 신뢰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역가왕 3와 미스트롯 4 등 대형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시청자들의 차가운 외면과 실망감이 가득합니다. 실제로 시청률 지표를 보면 이러한 위기감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미스트롯의 경우 6%에서 시청률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현역가왕 또한 9.6%에서 9.0%로 하락하며 트로트 오디션 전성기가 끝났다는 말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이러한 하락세를 막기 위해
더 센 홍보와 더 자극적인 문구를 선택했지만 이는 오히려 시청자들의 몰입을 방해하고 불신을 키우는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빈에서 양을 둘러싼 논란은 제작진이 참가자를 어떻게 소비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대중의 공분을 샀습니다. 방송 전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빈에서 양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극단적인 혹평을 받은 것처럼 묘사되었지만 실제 방송 결과는 434점이라는 압도적 점수로 승리를 거둔 것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러한 괴리를 보며 제작진이 단순히 클릭 유도를 위해 어린 참가자를 혹평 프레임에 가두고 이미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이는 공정한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시청자를 낳기 위한 미끼로 가수를 사용하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신뢰의 붕괴는 특정 프로그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방영된 다른 오디션에서도 배우 이영영 씨와 같은 화제성 인물을 대대적으로 홍보해놓고 정작 예심에서 탈락시키거나 무대를 통편집하여 시청자가 그 존재감을 확인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행태가 반복되었습니다. 이처럼 참가자를 홍보용 도구로만 활용하고 무대를 가위질하는 연출 방식은 요즘 오디션은 노래보다 기사가 더 세다는 비아냥을 낳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제작진이 짜놓은 각본과 자극적인 예고편에 순수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결국 오디션 프로그램의 생명력인 설득력은 실력이 아닌 서사와 자극을 우선시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잘해도 억지로 깎아내리고 완성형 가수는 오히려 불리하다는 인식이 남는다면 누가 이 판에 진심으로 임하겠습니까? 제작진은 시청률을 위해 더 자극적인 편집과 논란을 제조하지만 그 결과는 역설적으로 시청자들의 이탈과 시청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중은 이제 가수들의 노래를 기억하고 싶은 것이지 제작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소동을 소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잃은 오디션은 더 이상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빈에서 양과 같은 천재적인 참가자가 나와도 그 실력을 온전히 즐기기보다 제작진의 어떤 입김이 작용했을까를 먼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은 참담합니다. 시청자들은 이제 무대 위에서 땀 흘리는 가수의 진심을 보고 싶어 합니다. 제작진이 자신들의 연출 의도를 숨기기 위해 점수를 비공개하거나 억지스러운 라이벌 구도를 만드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 한 트로트 오디션의 부활은 요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논란이 아닌 노래가 주인공이 되는 무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논란과 자극적인 연출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빈에서라는 한 사람의 가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빈에서 양은 현재 대한민국 트로트판에서 누구보다 많이 본 무대를 가진 주인공인 동시에 가장 많은 말들이 꼬리표처럼 붙어있는 가수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한 어린 예술가에게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부담일 것입니다. 만약 빈에서 양이 다음 무대에서도 지금의 기교를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심사위원들은 또다시 과하다는 지적을 쏟아낼 것이 분명합니다. 반대로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기교를 내려놓고 담백하게 노래를 부른다면 이번에는 빈에서답지 않다는 대중의 실망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말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을 내리는 일입니다. 심사위원의 까다로운 기준이나 제작진의 의도된 연출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빈에서 자신의 신념에 따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트로트 오디션판에서 완성형 가수는 늘 애매하고 고독한 위치에 서왔습니다. 이 판은 항상 부족함을 채워가는 성장형 서사를 선호해왔고 이미 완성된 천재는 종종 가혹한 시험대에 올려지곤 했습니다. 빈에서 양은 지금 그 시험대의 가장 뜨거운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숫자가 이미 그녀의 실력을 증명했다는 점입니다. 조회수로 증명됐고
실제 무대로 증명됐으며 심지어 압도적인 점수로도 그 가치가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넘친다거나 위험하다는 말이 따라붙는다면 그것은 빈에서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완성형 가수를 품지 못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시스템의 한계일지도 모릅니다. 오디션은 원래 부족한 사람을 키우는 구조에는 익숙하지만 이미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예우하고 다뤄야 할지에 대해서는 늘 서툴렀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 시청자들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지금 빈에서라는 한 가수의 노래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작진이 던져준 논란을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 명의 어린 가수를 진정으로 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청률을 위한 이야기거리로 쓰고 있는 것입니까? 다음 무대에서 빈에서 양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기록은 단지 한 참가자의 결과를 넘어 현재 한국 트로트 오디션판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입니다. 결승전보다 더 중요한 이 무대에서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이 그녀의 화려한 기교일지 깊은 감정일지 아니면 모든 것을 덮어버린 또 하나의 논란일지는 이제 무대 위의 빈에서와 이를 지켜보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빈에서 양이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혹평 프레임 속에서도 그녀는 흔들림 없이 무대를 지켜냈습니다. 제작진이 발전 가능성 제로라는 잔인한 문구로 그녀를 흔들 때 그녀는 실력으로 그 문구가 틀렸음을 증명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들은 제작진의 의도된 연출보다 가수의 진심 어린 노래에 더 큰 가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시청률 하락이라는 위기 속에서 제작진이 선택한 자극적인 카드는 결국 대중의 지탄을 받는 독이 되었지만 빈에서 양에게는 오히려 자신의 존재감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빈에서라는 이름이 논란의 상징이 아닌 정통 트로트의 미래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제작진의 시청률 시나리오에 따라 소모되는 미끼가 아니라 자신의 음악적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당당한 예술가로서의 길을 응원합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그녀의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서사보다 진정성 있는 무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빈에서 양이 이번 시험대를 무사히 건너 진정한 승리를 거머쥐는 순간 그것은 한 개인의 우승을 넘어 공정성과 실력이 승리하는 오디션판의 변화를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명인 이야기에서 빈에서 양을 둘러싼 현역가왕 3의 충격적인 내막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자극적인 홍보 뒤에 숨겨진 진실을 탐사하고 예술가들의 순수한 열정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빈에서 양의 무대와 제작진의 연출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